그는 백만장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웨이트리스가 딸과 함께하는 것을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을 상상해보지만 자신의 딸 이전에 간단한 웨이트리스가 친절한 몸짓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백만장 자이자, 독신아버지 인 게빈 카터. 게빈 카터는 추운 밤에 작은 간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일한 빵과 구운 커피의 뜨거운 향기는 그의 감각을 감싸서 예기치 않은 안락함을 가져왔습니다. 밝은 샹들리에와 값비싼 요리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곳은 그가 자주 방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사업이나 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를 옆에 있었던 그녀의 6살짜리 딸인 릴리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의 약간의 몸에 너무 큰 핑크 코트에 쌓여 있었습니다. 릴리는 침묵하고 거의 미묘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옆으로 약간 매달려 있었고 그의 갈색 머리는 그의 눈 위에 떨어졌다. 그의 작은 손은 그의 드레스의 직물에서 불안한 움직임, 게빈이 잘 알고 있는 반복적 인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았으며 나이의 다른 아이들처럼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 있었고 그이와는 별개로 보였고 그녀의 침묵은 게빈의 가슴에 갇힌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굳게 펴고 여분의 담요, 그녀가 만지지 않은 장난감, 피곤한 눈과 강제적 입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2개의 메뉴를 잡는 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의 테이블은 그의 목소리 회사이지만 릴리만을 위해 예약한 부드러움을 가졌다고 말했다. 조용한 것, 제발. 여주인은 애니메이션 대화와 틸리트의 틸리트로 홀을 채운 고객의 화제로부터 멀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에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빈은 릴리를 조심스럽게 수용하여 휠체어를 조정하여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메뉴를 가져갔지만 그의 눈은 인쇄된 단어를 간신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릴리, 그는 친절하고 거의 간구적인 분위기를 불렀다. 배고프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보지 않았다. 케빈은 가슴에 친숙한 압박감, 무조건적인 사랑의 혼합 및 그를 내부에 침식한 발기 부전을 느꼈습니다. 그는 상어로 가득 찬 회의실을 향한 제로 제국을 건설하여 전체 회사의 목적지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먼 눈을 가진 그 어린 소녀 이전에 그는 아버지가 답을 얻지 못했고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 순간의 체중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얼굴에 손을 문지르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그림자가 테이블에 떨어지고 가볍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동행했습니다. 잘 자. 제 이름은 바네사이고 오늘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게빈이 올려다 보았다. 그 앞에는 20대 초반의 갈색 머리카락이 오랜 시간의 일을 비난한 어두운 서클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불꽃으로 빛나는 조잡한 롤빵과 헤이즐넛 눈에 갈색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부엌을 떠난 것처럼 소매에 약간의 밀가루 먼지가 있었고 리허설되지 않은 간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케빈은 목구멍을 청소하여 생각을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위해 구운 닭고기,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내 딸에게. 바네사는 릴리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 돌아오기 전에 잠시 동안 멈췄다. 그녀는 국수와 닭고기, 수프를 좋아합니까? 수제입니다. 케빈은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건강하다. 바네사는 요청을 주목하고 걸어갔다. 가비는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실제로 읽지 않고 이메일을 굴렸습니다. 마음은 항상 같은 장소를 방황합니다. 릴리는 오늘 먹을 것인가? 그녀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그녀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먹이를 주려는 모든 시도는 그가 거의 이기지 못한 조용한 전투였습니다. 몇 분 후 바네사는 트레이의 균형을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릴리 앞에 구운 닭고기, 접시와 김이 나는 수프 그릇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철수하기 전에 말했다. 가비는 숟가락을 가져가서 사임한 한숨으로 수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자, 여보, 알았어? 그러나 숟가락이 가까워지기 전에 릴리의 작은 손이 들리고 서투른 금속을 때렸습니다. 숟가락은 접시에 충돌하여 떨어졌고 국물은 흰 수건에 튀어나와 노란색으로 얼룩지었다. 일부 고객은 고개를 돌리고 호기심을 느끼고 개비는 자신의 얼굴이 좌절감으로 화상을 입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숟가락으로 다시 냅킨으로 청소했습니다. 릴리, 제발.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드레스의 막대를 잡았고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케빈은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어깨가 떨어졌다. 그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절망이 그를 지배하게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테이블에 들렀을 때 거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친숙한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바로 바네사를 보고 릴리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은 그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뭐야? 내가 시도해도 될까요? 그녀는 약간의 끄덕임으로 숟가락을 가리키며 반복했다. 개비는 망설였다. 나는 보통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릴리는 자선 사례가 아니었고 낯선 사람들이 고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최고의 간병인, 치료사, 전문 의사를 고용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지은 장벽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네사의 자세에는 확고한 침착, 친절한 확실성이 그를 일시 중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녀에게 숟가락을 건네주었다. 바네사는 마치 자연운동 인 릴리의 눈에 머물도록 조정했습니다. 케빈이 항상 했던 것처럼 그녀는 숟가락으로 똑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밀을 말한 것처럼 낮고 뜨거운 목소리를 말했다. 안녕하세요, 릴리. 그녀는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수프가 배를 따뜻하게 포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국물에 뛰어들었고 천천히 그녀를 들어 올렸지 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옹의 작은 조각을 시도하고 싶습니까? 케빈은 숨을 크게 체포하고 눈이 넓고 심장이 가슴에 세게 뛰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들 사이의 침묵은 나부로 무겁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약간의 떨림,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네사는 작지만 진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한 모금, 여보. 그는 숟가락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격려했다. 이번에는 릴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입술에 닿았고 몇 초 동안 주저한 후 그녀는 삼켰다. 단일 한 모금, 최소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빈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깜박이고 방금 본 것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강요받지 않는 한 음식을 거부한 릴리는 만지거나
말에 간신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주가 그의 현실의 경계를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릴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바네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수줍고 약하지만 진짜 미소. 케빈은 발 아래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릴리는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웃지 않았다. 카페테리아의 소음, 대화, 요리의 선텐, 천장의 펜이명, 모든 것이 녹아 있었습니다. 릴리, 그 미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었던 곳에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바네사는 그를 보았고 그의 갈색 눈은 그가 이름을 짓지 못한 것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그녀와 이야기했다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것처럼 대답했다. 그날 밤 개비는 그의 눈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릴리를 집으로 데려간 후 그녀를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똑바로 세우고 사무실에 자신을 잠그고 가죽 안락 의자, 손에 손길이 닿지 않은 위스키 한 잔에 앉아 창문 너머의 어둠을 쳐다보았다. 릴리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네사의 이미지는 그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녀에게 말한 방식, 릴리가 반응한 방식, 그 미소가 영원히 잃어버린 미소. 이 여자는 누구였나요? 그는 유명한 전문가, 인상적인 이력서와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했으며 바네사가 몇 분 안에 한 일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든 웨이트리스는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렸을 때 위스키가 손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개인 보조 번호로 죽었다. 나는 당신이 바네사 라네이라는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 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단단하지만 긴급한 목소리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그 다음 날 케빈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태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운동은 차분해졌고 저녁 식사의 절정이 이미 지나갔고 그 장소는 거의 우울한 공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즉시 보았습니다. 바네사는 등 근처에 있었고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테이블을 청소하고 균일한 소매가 팔꿈치로 굴러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실용적인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일을 몇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은 주변에 착용된 환경과 대조되는 가벼움도 있었습니다. 케빈은 결정적인 계단으로 홀을 건크로스트다. 카터 씨? 그녀는 주저하면서 몸을 곧게 펴고 말했다. 바네사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앞침에 손을 떼고 응답하기 전에 다른 고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사임했으며 그녀를 따라 봉사지역으로 냄비 소리가 들리는 부엌 근처에 단단한 구석과 지방이 공기를 튀기는 냄새가 났다. 그곳에서 호기심 많은 눈과는 거리가 멀었을 때 케빈은 바로 그 지점으로 갔다. 당신은 어젯밤 릴리에게 놀랍습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주에 깊게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바네사는 깜박거렸다. 그녀는 마치 말을 찾는 것처럼 어깨를 으겟했다. 나는 그녀를 환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만치료했다. 케빈은 머리를 기울여 그녀를 공부했다. 거기에 더 많은 것이 있었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그녀와 같은 아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네사는 단단했고 어깨는 약간 줄어들었다. 아니, 난 그냥 보모 노즐을 했어. 그게 다야. 그는 눈을 좁혔다. 당신은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입술, 얇은 긴장선을 조였다. 봐,
나는 당신이 무엇을 멸망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검색을 했다. 고 그는 그의 어조를 제어하게 유지했다. 당신은 NYU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업에서 최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녀의 얼굴이 닦았고 그녀의 손은 그녀의 몸에 주먹으로 다쳤다. 이것은 당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거의 속삭였다. 개빈은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이 이미 내 딸을 웃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 계정입니다. 그녀는 물러서서 시선이 바닥으로 바뀌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의 눈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고통 또는 두려움. 나를 위해 일하러 오세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릴리, 간병인이 되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바네사는 건조하고 유머 웃음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고 나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똑똑하고 참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과거를 포기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녀는 단단히 속삭였다. 제안에 감사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더 말하기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직장으로 돌아와서 그를 떠나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케빈 카터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네사 레이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날 밤 조교의 보고서가 그의 이메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각 줄을 읽고 관심을 끌었다. 바네사는 NYU에 스타로 특수교육 및 치료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그녀를 화려하고 동정심이 많고 가장 유망한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2년 전에 그녀는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졸업장, 졸업, 설명 없음. 케빈은 눈살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굴렸습니다. 그가 배를 굴리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작은 사망기사. 10세의 칼렙 레이는 갑자기 죽었다. 소녀는 뇌성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네사의 형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가 있었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밤 카페테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요구하지 않았고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네사가 언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펜으로 카운터 뒤에서 멈췄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이마를 등을 문지릅니다. 카터 씨,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팔을 건너 주저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나가자. 밤의 공기는 신선했고 거리의 침묵은 먼 곳의 자동차 소리에 의해서만 부러졌습니다. 케빈은 그녀에게 그녀의 눈을 돌렸다. 칼렙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바네사는 얼어붙었고 공기가 폐에 붙어 있고 얼굴은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그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뇌성 마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멈추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흔들리고 쓰라린 웃음을 떨어뜨렸다. 당신의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케빈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강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려면 또 다른 직업을 제공합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거기에 떨림이 있었고 균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당신이 내 딸에게 온 유일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그는 후퇴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적어도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바네사는 머리를 흔들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중공 목소리가 먼 곳으로 인정했다. 부모님은 결코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그에게 그저 그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를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떨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다. 개비는 그녀가 계속하면서 가슴이 압박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식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있었고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실패했고 그녀는 그녀의 눈을 환하게 닦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계속해서 눈이 먼 지점에 고정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를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빈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단력의 혼합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요. 행복해. 그는 침묵했고 그녀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다. 바네사는 능력 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안으로 돌아와 보도에 그를 남겨두고 마음이 무겁지만 확실하게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개비는 다시 제안을 했다. 일주일 동안 시도하십시오. 그냥. 바네사는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된 외관 뒤에 생생한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릴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 식당에서 소녀의 부끄러워하는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녀를 찾은 방식은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네사가 필요한 한 바네사가 무언가에 능숙하다고 느낀 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본능에 대항하여 그녀는 포기했다. 일주일, 그냥. 개빈의 얼굴에 대한 구원은 거의 눈에 렸습니다. 카터의 저택은 세상이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큰 철문,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원, 유리와 콘크리트 외관이 있는 현대 요새였습니다. 바네사는 로비를 통해 개빈을 따라가면서 가방을 3개 잡았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공간이 너무 넓으며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긴 복도를 통해 AGR 문으로 안내했다. 릴리의 방. 바네사는 목에 들어가서 매듭 형태를 느꼈다. 파스텔 벽, 화려한 책들로 가득 찬 선반, 화려한 동물, 박제동물로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황금빛 빛이 대기를 침수시키는 거대한 창문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중앙에는 백합이었고 그의 갈색 머리는 얼굴 위에 떨어지고 그의 눈은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개빈은 목 뒤를 문지르고 바네사가 불편함의 표시로 인식하기 시작한 제스처.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조용했다고. 그는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바네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면서 턱의 긴장, 어깨에 겪은 무게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다. 그는 눈을 릴리에게 돌려서 기대하지 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어려웠습니다. 릴리는 바네사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장난감으로 안내하려고 할 때 퇴각했다. 의심은 바네사의 마음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녀와 함께 실패하면 어떻게 카렙을 피했는가? 그러나 셋째 날에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네사는 릴리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방을 채우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크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책을 닫았을 때 그녀는 다음을 보았습니다. 릴리의 손가락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 단어의 리듬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바네사는 숨을 들이마시고 심장 발사를 체포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언어적 반응은 없었지만 감포라는 계속해서 침묵하는 연결 징후입니다. 처음으로 바네사는 그녀의 내부를 밝힐 희망의 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릴리의 담요를 곧게 펴면서 소녀가 거의 자고 있는 그녀는 망설였다. 그런 다음 그의 영혼의 바닥에서 나온 추력으로 그는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나의 유일한 태양. 그것은 카레백의 노래 한 것과 같은 룰란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노래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릴리의 작은 손가락이 담요에 달라붙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잠들었을 때 침묵의 눈물이 얼굴을 내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방 밖에서 개비는 복도에서 멈췄다. 그는 바네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나는 릴리의 저항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멜로디를 들으면서 그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릴리는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자고 흥분 없이 평화롭게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네사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개비는 바네사가 릴리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림자에서 숨어있는 관찰자로서 먼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네사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먼 사람으로 상상했습니다. 백만장자는 그녀의 회의와 인물의 세계에 갇힌 사람, 관심 부족으로 딸의 창조물을 아웃소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릴리의 손을 너무 신중하게 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비는 릴리와 연결하는 법을 배웠지 바네사는 그녀의 내부에서 깨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죄책감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좋은 세션 후 그녀와 개비는 맨션의 뒷안뜰에 앉아 태양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염색된 오렌지와 보라색 하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릴리는 실내에서 잤다. 바네사는 차 한 잔을 들고 열은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했다. 가비는 그녀는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 때문에. 바네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강렬한 파란 눈을 그녀에게 돌렸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더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지각되지 않은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케빈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졌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경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손을 가볍게 추적했다. 바네사. 그녀는 올려다보면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는 서두르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후퇴 시간을 주는 것처럼 느리고 조심했습니다. 잠시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입술의 따뜻함, 손이 얼굴을 잡고 있는 방식, 손바닥 아래의 마음에서 튀어나온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녀를 차가운 파도처럼 때렸다. 그녀는 불규칙한 숨을 크게 걸어갔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는 속삭이면서 너무 빨리 일어나서 컵을 거의 두드렸다. 케빈은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웠다. 바네사, 나는 할 수 없다. 그녀는 목구멍을 통해 공황이 상승했다. 죄송합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심장이 쏘아서 안뜰에 내버려 두었고 그녀의 눈은 그녀가 있던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로 회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네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의 입에 심장을 가지고 케빈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의 손은 몸에 의해 다치고 흰색의 부드러운 매듭을 너무 많이 쥐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뜨고 놀랐다. 바네사? 나는 떠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의자 위로 몸을 기대면서 팔을 건 크로스드다. 어때? 그녀는 내부가 무너져 가더라도 목소리를 굳게 유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그녀는 열심히 삼키면서 모든 것을 밝히지 않는 대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녀가 두려워하고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잃을 가능성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일시적이었다고 마침내 그는 무관심한 어조를 강요했다. 나는 영원히 머물려고 계획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위험한 무언가, 분노와 고통의 혼합으로 빛났다. 그리고 릴리? 그녀의 이름은 펀치처럼 그녀를 때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네사는 그녀의 입술을 물었다. 그녀는 릴리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그녀에게 확장하고 그녀를 믿고 깨지기 쉬운 작은 손가락으로 소매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보고 그가 찾을 수 있는 잔인한 말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극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머거리였다. 케빈의 몸 전체가 단단했고 그의 손은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잡고 그의 손가락이 흰색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케빈, 스커트 바네사. 그녀는 돌아서서 왼쪽으로. 모든 단계는 그녀의 조각을 당기는 것처럼 보였고 문이 끝난다. 3일 후 릴리는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케빈이 준비한 요리에서 놀지 않았으며 그녀를 위해 쌓인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았으며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 중에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시도했고 과장된 목소리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고 바네사가 가르친 게임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릴리는 바네사가 보았을 때 그를 보지 않았고 그녀는 이전처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상은 비난을 느꼈습니다. 빈 공간 바네사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죄책감.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떠나는 것을 싫어했지만 더 많은 것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릴리의 방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침대에서 줄어들면서 베개에 침묵으로 울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발발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옆에 앉아 가슴이 꽉 찼고 얼굴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내게 말해봐. 그는 속삭였다. 그녀는 스니핑한 다음 그녀가 그를 거의 파괴한 낮은 목소리로 바네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케빈은 눈을 감았다. 그는 몇 주 동안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릴리는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바네사는 임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일부였으며 너무 완고하고 맹목적이었던 필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다음 날 그는 식당으로 갔고 팔에 릴리,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코트에 달라붙고 슬픔에 몇 주 동안 창백한 얼굴, 장소가 가득 차 있었고 대화의 소음과 공기를 채우는 요리에 틸린트가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눈만 있었다. 바네사는 카운터 뒤에 있었고 블록에 무언가를 낙서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쨌든 붙어 있었고 더 얇은 얼굴, 갈색. 그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공중에서 멈추는 연필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릴리에게 넘겨주었고 그녀는 숨을 체포했다. 몇 초 만에 그는 옆으로 무릎을 꿇고 소녀에게 도달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릴리, 목소리가 실패하면서 속삭였다. 오, 여보. 릴리는 그녀가 진짜라고 믿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바네사의 얼굴을 만졌다. 그가 작고 친숙한 터치를 느꼈던 순간 바네사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포옹을 위해 릴리를 잡아당기면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굴려서 결코 그녀를 놓지 않을 것처럼 그녀를 붙잡았다. 케빈은 목구멍이 꽉 조여서 몇 주 전에 말한 말을 말했다. 그녀는 멈추고 여전히 백합을 껴안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릴리뿐만 아니라 그는 마스크 없이 그의 목소리를 계속했다. 나를 위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폐에서 공기가 흔들렸다. 케빈. 나는 두려워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인정했다. 당신이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나는 당신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릴리는 그녀의 편리한 손으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숟가락을 집어들고 그녀를 입으로 밀었습니다. 주저하고 작지만 기념비적인 움직임.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이 빛나고 바네사는 웃음과 혼합된 딸꾹질을 내놓았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다, 여보.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케빈은 주머니에 손을 대고 손가락이 며칠 동안 가지고 있던 벨벳 박스를 압박했다. 그는 여전히 행복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바네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바닥에 그의 마음. 나와 결혼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바네사는 그녀의 손을 입에 넓게 쳤다. 릴리, 순간의 무게를 잊어버렸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바네사, 예, 그렇습니다. 가빈이 그녀의 입술에 부끄러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불신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가빈. 그는 그녀의 손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잡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릴리의 인생에서만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안에 원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다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녀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속삭였다. 그는 손가락에 반지를 미끄러뜨리고 그녀를 포옹으로 잡아 당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3명의 부러진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철회하려고 할 때에도 매일 그것을 선택합니다. 개빈은 사랑이 아내의 죽음으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바네사는 같은 시간을 보냈다. 사랑이 너무 위험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릴리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우고 개빈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생, 자신감 및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 탄력성 및 2번째 기회의 힘을 축하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즐기고 공유하고 구독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선택한 가족은 때때로 우리가 태어난 가족보다 강합니다.